마지막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큰 돈 쓰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러대요. 오히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료비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간대요. 네. 의미 없는 마지막 2달이 평생 쓰는 의료비에 뭐 몇 배씩 쓰고 가신다던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의료비에 예. 마지막 한 달, 2달이 40%에서 60%를 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간병살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경우는 또 동반자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네요. 저는 웰다인 국가 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과 실천만으로도 인생이 바쁩니다만 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천천히 또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가족들에 대한 죽음을 또 함께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련하고 우리는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윤영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스위스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까? 저걸 이른바 조력 사망? 뭐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조력 사망에는 의사 조력 자살과 예. 이제 안락사를 포함해서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포함해서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뭐예요? 의사 조력 자살과 안락사의 차이는? 의사 조력 자살은 행위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마지막 버튼을 환자가 누르는 거. 하는 거고. 안락사는 의사가 마지막 버튼을 의사가 누르는 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료를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동물들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이제 안락사. 그거는 100%가 안락사인 거고. 네네. 스위스 말고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이런 조력 사망 원에서 가는 나라는 스위스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만이 다른 나라 국민들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국만 가능한 나라들은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벨기에라든지 최근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도 가능해졌고 또 호주도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꽤 많은 나라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최소한 10개의 주가 예. 이런 그 조력 사망이 가능하고 점점 그게 늘어나고 계속 그 각 주마다 이걸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스위스는 받아주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비쌉니까? 혹시 비용이? 그 스위스에 내는 정확한 비용을 모릅니다만 비행기 여행 숙소 그다음에 이런 전체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오가는 비행기와 숙소 빼면 의사한테 주는 돈은 많지는 않네요. 의사보다는 그 단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레인지 해주는 단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외국인 받는 게 무슨 의료 수입을 위해서조차도 아니네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의 그 사회적 가치나 인도주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것도 선진국의 고민이군요. 개발도상국은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그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학적 치료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 그런 치료를 최소한 다 받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선진국에서만. 선진국적으로 복지제도가 먼저 안정돼 있는 국가에서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만약에 그런 후진국에서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갈등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져서 안 될 거라고. 왜요? 후진국이라고 해도 정신적으로야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는 있죠. 돈만 좀 못 벌 뿐이지. 근데 그럴 때 사회적인 부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그런 나라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간병비를 국가든 국민이든 부담하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사회적 간병 제도가 안정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것과 이런 조력 사망의 법안을 만드는 것과 병행돼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라면 더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야 뭐 노인분들 층이 아주 두텁지는 않으니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간병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전하 교수님이 이 대상이 될 때는 진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병비가 부족해서 그냥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선택해야 되는 일도 벌어질 텐데요. 선진국이겠으나
인구 구조상. 인구 구조가 이제 그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말기 환자 과정에서 그 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이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돌봄 이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졸업 사망에 대한 법안도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돈 걷어서 세금 걷어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참 많은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쓸데없이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못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디 뭐 공항이나 만들고 뭐 어디죠 유람선 띄우고 뭐 이럴 일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불평등이 있거나 편차가 격차가 있다 해도 내가 죽은 만큼 맞이할 때는 우리 국가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해준다. 그건 평등하게 웰다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거. 같아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삶도 꼭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본인이 어떤 이유든지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국가가 보장하듯 최소한 죽음의 존엄성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국민들이 품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맞이한 다음에 그다음에 장례식장을 가는 게 현재 우리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뚜뚜뚜뚜 임종하셨습니다 하는 게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그 과정이잖아요. 대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곳에서 그래서 말기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시설을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고요. 전 세계적으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의료기관에서 돌봄을 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품에 안겨서 죽을 맞이하고 생전 장례식을 할 수 있다면 또 생전 장례식을 한다든지 하고 그것을 우리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마지막 소원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자 알아서 그렇게 뭐 사전 장례식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경제가 어렵다면 또 그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나 이제 죽음의 단계를 밟고자 하는데 뭐 가진 것 없으면 집안에서 뭐 하냐 최소한 존엄하게 사람들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공간과 장소와 이런 거라도 제공해 달라. 사회적인 재원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고 또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내 가족이라도 좀 빨리 찾아달라라든가 뭐 연락 안 되는데 난 전화번호 모르는 연락하고 누군가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국가가 좀 찾아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 사실 그렇죠. 본인이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전문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존엄한 죽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도 죽을 때 하고 싶은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그거는 최소한 그것 정도는 우리 국민들의 권리로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네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측면이고 우리 국민의 마지막 삶은 품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 것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꼭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 여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는 나중에 해도 되고 미루더라도 그냥 현재 상황에서의 죽음을 맞는 과정이라도 존엄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는 고민해 볼 필요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력존엄사하고 별개의 문제네요. 우리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거기에 맞는 재정, 정책을 만드는 거 이런 게 가장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길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니까 뭐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니 어느 순간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건 이제부터 나는 이 단계에 들어가려 하니 국가가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면 네네. 그때부터는 뭐 매일 주무실 공간도 국가가 좀 마련을 해주고 길지 않을 테니.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간병살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경우는 또 동반자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네요. 저는 웰다잉 국가 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여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웰다잉 지원을 국가적으로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에 대해서 92%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예. 이런 웰다잉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도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예. 카터 대통령 때부터 11월 달을 호스피스 만스, 그러니까 호스피스의 달로 선언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이 죽음의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돌보는 가족들을 유로하고 그다음에 그런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의 품위있는 죽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웰다잉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 하고 국회가 입법을 하든 무슨 행정부가 정책을 만들든 뭐 보건복지부에 누구 과장 하나가 정책을 입안하든 뭐든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거가 힘을 좀 받게 하려면 결국은 이 문제가 아무리 논의가 되어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근데 정치적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서 이런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고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가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이런 거를 우리보다 앞서서 잘 하고 있는 샘플 국가 이런 뭐 제도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는 영국이 그런 사회적 제도를 잘 만들고 국가적으로 이런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관한 한. 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장을 하고 있고 영국은 사실 뭐 의료 자체가 국가 보정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사 만나기가 어렵고 번호표 꽂고 몇 년 기다려야 돼서 문제지 공짜는 공짜라던데 그거는 안 기다리나 모르겠어요. 국가적인 지원도 있지만 예. 거기에 지원해주는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호스피스 기금을 만들어서 네. 그 기금에서도 보조해주는. 그건 따로. 그래서 민간 부분하고 또 공공 부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컨셉은 강하게 갖고 있군요. 네.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미국도 메디케어를 통해서 이런 호스피스가 1978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호스피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캐나다에서도 국회가 나서서 예. 국회가 나서서 선언한 것이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과정에서 받아야 될 의료 행위는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만 봐도 제가 보기엔 어느 순간 돼서 내가 나는 이제부터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망에까지 이르기로 결정했어라고 하는 순간 그 나머지를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면 노후에 뭘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갖고 있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그 미련과 집착도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심리적으로. 그 죽음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 불안과 우울에 대한 정서적인 고통. 그렇기도 하고 입원비라도 있어야 내가 입원해서 죽지 안 그러면 길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뭐 그 근처로 다가올 때마다 무조건 돈을 아껴 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있으시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기 상황이 돼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사회적인 그렇죠. 돌봄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준다고만 하면 그것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라도 굳이 뭐 이렇게 맞습니다. 돈 아껴놨다가 결국은
통장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호스피스를 받게 되면 기부를 많이 하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마음 편히. 네. 그래서 사실은 호스피스를 하거나 사전 의향서를 작성해서 연명을 중단하면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비가 오히려 절감되기 때문에 예. 그 절감되는 의료비를 선제적으로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비용 쓰지 않아도 되니까 고가의 검사들이라든지 치료가 하기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절감될 거로 예상되는 의료비를 선제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큰 돈 쓰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러대요. 오히려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간대요. 네, 맞습니다. 의미 없는 마지막 2달이 네. 평생 쓰는 의료비에 뭐 몇 배씩 쓰고 가신다던데.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의료비에 예. 에서 마지막 한 달, 2달이 40%에서 60%를 쓰게 됩니다. 모든 의료진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니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살리려면. 인공호흡기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 판단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의료비를 선제적으로 이런 웰다인과 호스피스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호스피스를 자꾸 언급을 해주시는데 네. 의사니까 그래 호스피스가 이런 거고 필요하지라고 있으실 텐데 네. 밖에 있는 저희들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 편하게 하고 진통제 놔주는 곳인가? 네.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게 많이 꼭 절실하거나 필요하거나 꼭 거치시지 않는 사망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네.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자꾸 강조하세요? 호스피스는 이제 환자가 겪게 된 신체적인, 정신적, 사회적, 그다음에 존재적 고통을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가 한 팀으로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기대 여명이 남아있는 3,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의뢰를 되면 마음이든 몸이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문적 치료를 받아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통도 좀 하면서 조기에 이런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의학이 다시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호스피스가 담당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중환자실로 가다가 너무 늦은 시점에 호스피스 가다 보니 호스피스 이용하는 그 기간이 짧아서 2주 또 길어봐 한 달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완화로 이런 호스피스에 의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6개월 남기고 혹은 1년 남기고 호스피스를 가면 어떤 걸 해줍니까? 환자분이 거동이 가능하다면 외래로도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요. 거기 머물면서 집에 있으면서 적절한 간격으로 병원에 다니시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원에. 네네. 네. 그렇고 또 집에 있을 때는 홈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정기적 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고 또 의사도 일정 간격을 통해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와 장점은 뭐예요? 집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 익숙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은 것보다는 안락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너무 통증 조절이 적절하게 안 되거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또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해서 케어를 받다가 또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져서 조절이 되면 다시 또 집에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망으로 그렇습니다. 이어지게. 그래서 병동 서비스와 그다음에 외래 서비스, 그다음에 가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가 가능한 게 적절한 시점에 호스피스 이용하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결국은 죽음이 의료 행위의 실패냐 치료의 실패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의 완성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이 관점의 차이는 결국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 예정되는 상황에서 보면 끝에서부터 죽음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거는 평상시에도 오히려 이런 죽음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죽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도 오히려 대화도 좋아지고 관계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어떻게 할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하거나 또는 그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라기보다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 넓혀가고 자주.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라도 그 말씀하신 그 뭐 사전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그 생각나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미팅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한두 명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한 100명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100명도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나도 그럼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라든가 그건 급속도로 퍼지겠네요. 넷플릭스 상영되었던 그 39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친구들이 그 생전 장례식을 마련해서 소중한 사람들 초대해서 그런 마지막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감사 인사하고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드라마가 상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하듯이 차라리 그것도 괜찮겠네요. 저 같으면 한날 1시에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어디 모여 하면 이제 저는 거동이 불편하든 어쨌든 휠체어를 타든 뭐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든 가서 한 번씩 다 보고 뭐 이야기도 좀 하고 그 1대1로 해도 좋겠으나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도 같고 결혼식도 1대1로 얘기 안 하고 한 100명 불러서 결혼식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후 장례식 3일 5일 동안 언제 손님 올 줄 모르고 상주들도 뭐 계속 이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 애국의 장례식은 일정 장소에서 한날 초대해서 1시에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3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교통이 불편해서 소식 듣고 달려오는데 5일씩 걸리는 그런 때는 그렇게라도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야 굳이 왜 이렇게 3일씩 얼마 전에 그 박정자 연극 배우께서 생전 장례식을 해서 그 강릉 해변에 모여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특별한 분이 이제 하셨지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조금 적합한 문화에 맞게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게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 순간만큼은 그래도 건강하게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게 축하할 일이지 저게 뭐 굳이 슬픈 장면이겠어요. 사실 그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되고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마지막 모습을 남겼을 때 이제 서로 못 볼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기억에 남기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조금 더 남기고 마지막 모습을 받아들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되고 싶은 마지막 모습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런 생전 장례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교수님은 책 쓰실 겁니까? 만약 뭐 한 1년 남았다 그러면 뭘 정리하실 거예요? 저의 그 마지막 소원은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소설을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쓴다고요? 지금 갖고 오신 저서는 아닙니다. 이건 에세이고 제가 2005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의학 스펙타클 뭐 이런 거예요? 뭐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꼭 하고 싶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일 바쁘다 보니까 미뤄놓고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이제 기대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오면 그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다 마무리를 못하면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더 뒤에 네가 알아서 이어가라. 이 소설을. 왜냐하면 맥락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저에게 마지막 소원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고 교수님의 천직인 의사 일보다 예를 들면 어느 날 큰 병이 발견됐네? 한 달밖에 못 사네? 라고 하면 오늘부터 진료 안 보고 나 소설 쓸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일이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네. 이 사회 문화를 바꾸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웰다잉이라든지 또는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위한 투자 중요하긴 그게 다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으니 그게 공적으로 중요하다 보니 그 일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미뤄놓고 있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지막 소원도 미루고 있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도 그렇긴 그래. 다 끝나는 일이 사실 아니니까. 그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가겠어요. 네, 그럼요. 하다 가는 거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일 결국 그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외다. 소설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셔서 야 진짜 소설 쓰시고 싶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실 때 저희가 그 소설을 읽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일 빨리 빨리 마무리되고 그냥 교수님이 무슨 그 웰다잉 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요거 입법하고 요거 기금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갈게. 우리는 집권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 대신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좀 표를 달라. 네. 해서 얼른 하고 한 4년 만에 하고 같이 뭐 합류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야 이거 갑자기 또 아니 저한테 제만 하실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뭐 교수님, 교수님 하신다면 나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약속하면 안 되는데 하신다면 다 같이 돕겠습니다. 같이 4년 뒹굴어 보시죠. 덕분에 또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그리고 생각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하게 됐네요. 바쁘겠네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이것저것 정리하고 준비해 가야 되고 오늘은 준비해 오신 내용이 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설탕세 이야기를 또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종종 자주 전해주세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 그렇고 사니까 또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또 그 흥미로운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가정의학과 교수시니까 평소에 또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뭘 좀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자 오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윤영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종 봬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